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방정식 그래프는 실수 k에 관계없이 저렇게 표현이 된다를 조금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직선이 있다. 얘가 ax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교점에다가 이름을 x1은 잘 안 보일 것 같고 알파 베타 마찬가지겠지만 알파 베타 해볼까요? 교점을 알파 베타다 라고 해주면, 교점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가 0일 거라는 사실이고, 알파 베타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알파, 그 다음에 b''의 베타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0이 되니까 얘를 증명한다기보다는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부분에 대한 거. 두 식을 어느 쪽에다가 묶어서 K를 해주느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이긴 한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도 알고 있어야 될 테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해보죠. K는 그냥 미지수 개념이 아무거나 모른다. 얘를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A 더하기 K의 A''의 X가 되고 B 더하기 K의 B''의 Y가 되고 상수항 C 더하기 K의 C''는 0이다. 보니까 얘도 직선의 형태를 띠고는 있잖아. 뭐 직선인 거는 같아. 직선인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식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이 성질에 의해서 얘는 0이 될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요 성질에 의해서 얘는 0이 되겠지. 그러면 얘도 직선인 거는 알겠어. 얘 직선이야. 직선인가 봐. 직선인데 이 점을 대입했더니 0이 되지. 그러면 K는 모르겠어. 아직은 얘는 몰라. 모름. 계속 모르게 둘 거야. 그러면 K를 몰라도 알파 베타를 대입했더니 0이 되고 0이 되니까 이걸 다시 전개한 얘도 0 되고 0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볼 수 있겠다? 얘는 항상 K에 상관없이 항상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항상 지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얘가 뭐냐, 한글로 적어보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두 직선을 알고 있을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식을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한 직선식 한쪽으로 다 몰았을 때 K로 연결을 해서 이런 형태로 적어준다면 얘가 뭐가 되겠다?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식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이라는 게 있고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교점은 구해봐야 되겠지. 구하지 말고 그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 라고 한다 그러면, 괄호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K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지는 몰라. 왜냐면 K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K에 따라 달라지지만 확실하게 아는 거는 교점을 지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8,2를 지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8,2를 대입해서 K만 결정을 지어주게 되면 우리는 요렇게 생긴 직선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실수 K에 관계없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어떻게 표현할래? 두 직선 괄호로 연결하고 한쪽에다 미지수 달아준다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되겠죠. 이게 직선이 아니어도 가능해. 직선이 아니어도 다른 도형, 곡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직선 1 K의 직선 2는 0이랑 K의 직선 1 더하기 직선 2 K를 아무 때나 달아도 상관은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K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새로운 직선은 새 직선은 K가 0이 되게 되면 직선 1이랑 같아질 수 있지. 아, 그렇다면 K가 0이 되면 직선 1이 될 수 있구나 인데 얘를 K가 0이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여기에다가 새 직선은 직선 1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눈에 많이 보이잖아. 그러면 새 직선이 직선 2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고. 직선 2가 된다라는 말은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K는 여기 붙어 있는데. 아, 위에 건데. 뭐 해운대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 과식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하루 5끼. 그래서 새 직선이 K가 여기 있다라는 이유로 수식으로 해봐도 그렇고 얘가 될 수가 없어. 아, 실수. 얘가 될 수가 없어. 얘를 없애고 얘랑 똑같은 개수를 가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 이게 유일한 단점이야. 반대로 그래서 암기사항은 아니야. 얘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게 K가 0 되면 얘 새직선은 뭐가 되겠다? 새직선은 직선 2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왜? K 0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뭐가 되겠다? 그렇다면 새직선은 직선 1은 될 수가 없겠구나. 왜?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K를 어디로 두느냐는 이 둘에 대해서 얘랑 같은 게 가능하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실전 문제에는 거의 안 등장하죠.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 그러면 이런 직선이 있다. L이다. 얘랑 Y는 X 플러스 1의 교점이 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얘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직선 1, 2를 우리는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좀 지어내 볼게요.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점은 뭐 여기 정도 해볼까? 그럼 교점이다. 그 다음에 직선 1은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 2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가
못 되는 게 뭘까? 얘가 될 수 없는 거. 얘가 될 수 없는 건 여기 0 되면 1은 되잖아. 직선 2는 여기에서 될 수가 없다는 소리.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걸로 만들어지는 걸 연두색으로 그려보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될 수가 있어.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다? K에 0 넣으면 1은 되지만 2가 될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럼 파란색, 이 초록색이 다 돼. 노랑도 되고 여기도 다 돼. 그럼 교점이 될 수 있는 점은 다 있잖아. 다 되거든. 안 되는 점이 뭘까? 얘가 안 된다는 소리.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요. 이 새로운 직선은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또 다른 직선이기 때문에 교점에서 수많은 직선들을 표현이 가능해.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얘는 될 수 없다 했잖아. 그럼 이 초록색 중에서 안 되는 건 얘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흰색이랑 교점 얘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계속 한 번이나 나왔으니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 이해는 되겠죠? 이런 의미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방금 했던 이야기 결론이 이제 이거죠. 두 직선에서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자? 둘 중에 아무 때나 K를 따라서 여기 괄호, 여기에 괄호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개수가 예를 들어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 개수가 간단하면 버릇처럼 간단한 개수에다가 K 달아주는 게 계산이 조금은 쉽겠죠. 그런 형태로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이 문제 풀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볼까? 쉬운 거부터. y는 mx 더하기 1 이거를 보면 혜란이는 어디를 항상 지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기울기는 모르겠어. 알 수 있는 거, 이 직선에서 알 수 있는 정보. y절편 1이니까 0,1을 지나겠지. 그거를 방금 배운 개념으로 살짝 바꾸어 보면 mx랑 넘어와서 1-y는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m을 k처럼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면 m에 상관없이 0,1이 된다면 m에 상관없이 만족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y는 m에 x-3에 더하기 얘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3,1을 지난다라고. y-2는 m의 x-3이다. 3,2를 지나는 어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겠구나 라고 보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여기 m이고 x, y로 분리하지 말고 방금 보았던 게 느낌이 비슷하죠. k에 관계없으니까 k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전개를 하면 2x의 마이너스의 kx가 되고 3k의 y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의 5는 0이다. k로 묶어봅시다. k로 묶으니까 k의 마이너스 x 더하기에 3y 더하기 2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의 5는 0이다. 그러면 느낌상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방금 본 걸로는 뭐다? K로 묶였네? 여기를 뭐로 보자? 직선 1로 보자. 여기를 뭘로 보자? 직선 2로 보자. 그러면 이 형태도 직선인데, 새로운 직선인데, 얘는 어디를 지나겠다?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겠구나. 맞죠? 그럼 교점을 찾아보자고. 교점 찾기 위해서 연립해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y 0이 되니까 x는 3y다. x 3y를 대입을 합시다.
여기에다가 x가 3y 하니까 6y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5는 0이다. 5y 마이너스 5 0이니까 y는 1이 되고 y 1을 대입했더니 x는 3이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3,1을 항상 지나겠네. 3,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야. k는 모르겠다. k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 3,1을 지난다. 기울기는 모르겠다. k가 변하면 기울기는 달라질 테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쉬우니까 책에 있는 걸 갖고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풀이 두 가지를 좀 다 기억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방금 배운 내용으로 보면 두 직선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바로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처럼 풀길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처럼 K가 어디 있든 상관없지만 책에서는 오른쪽 달았으니까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직선을 K로 연결을 하고 0으로 두겠다 하면 이거는 이제 교점을 지난 직선이 되었어. 얘가 어디를 지나도록 2,2를 대입하게 되면 K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된 K를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직선식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향에서 답차도 세워인데, 실전에서는 교점을 바로 구해버려도 상관없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해서는 교점을 찾아버리면, 연립을 해버리면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새로 지나야 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없고, 지금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푸는 쪽으로 좀 될 겁니다. 여기가 좀 편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노단에도 와이파이 될 텐데. 폰을 안 주겠대요. 그래, 노트북을 들고 가. 다 뺏어버렸대. 기계. 두 개를 들고 가. 한 개 주고. 그 공기계 있잖아, 이상한 거. 투지폰. 아, 안 되는데 하면서 아까운 척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엄마,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16번 마찬가지입니다. 두 직선에서 교점을 바로 구해버리고 교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평행한 했으니까 기울기를 찾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다면 평행에 대한 걸 한번, 평행은 AX랑 BY랑 C는 0. 여기를 평행 적을 게 아니라 뒤쪽에다 적읍시다. 이런 직선에서 복습, 평행이면 어떻게 될까? 개수가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으면서 상수항은 Y절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얘가 다르게 되면 평행이 되는 거고,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까지 다 같으면 완전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는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수직인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A 곱하기 A 다시 B 곱하기 B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더라. 이제 평행이니까 얘를 한번 살짝 써볼까 생각을 하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다면 4x-에 3y에 더하기 5 k에 x 더하기 2y에 마이너스 7은 0이다.
정리해서 직선처럼 4 더하기 k 마이너스 3 더하기 2k의 y 5 마이너스의 7k는 0이다. 새로운 직선의 표현. 평행하대 얘랑. 그러면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 여기 개수 여기 개수가 평행하게 되려 그러면 2분의 4 더하기 k랑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2k랑 마이너스 4에 5 마이너스 7k 얘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연립하게 되면 k가 결정이 되겠죠. 산수니까 k가 마이너스 2다.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입했을 때 같아지나 다르니까 평행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k-1을 어떻게 부응해서 여기 하면 우리의 답이 새로운 그 직선의 답을 결정을 한다라는. 자, 활용이니까 뭐 의미가 있을라나 두 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나도록인데 이거는 실전에서는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로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굉장히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m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m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1 m이 없는 거 마이너스 y에 더하기 1은 0이다. 여기에서 알게 되는 사실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여기도 그려봐야 되겠죠. 이 직선을 좌표평면에다가. 와, 매미 소리 좋네. 우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으로 가봅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답니다. 여기를 이 정도로 그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1, 4분면에서 만날라 그러면 1, 4분면 만나려면 여기를 지나는 거랑 여기를 지나는 두 직선의 여기 안 되고 요 사이들은 가능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 기울기는 얼마일까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1,1 여기는 0,2가 되기 때문에 한 칸 한 칸이니까 여기 기울기는 1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2,0이기 때문에 세 칸 가고 한 칸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사이가 답이기 때문에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부터 1이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조금 만약에 어렵게 나오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똑같이 점을 바꿔버릴게요. 이 점을 다른 데 두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까? 비슷한 문제로 여기를 똑같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두겠습니다. 그런데 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점이 얘가 아니라 한 이 정도라고 해볼까요?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직선과 이건 좀 길게 그려볼게요. 이런 직선과 얘를 지나게 되는 이 정도 될라나요? 그래서 답이 비슷한 거는 같잖아. 여기가 한 칸 한 칸이니까 여기 기울기는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세 칸 내려가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다 적고 나서 얘가 작고 얘가 크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이렇게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답은 어떨 것 같아? 얘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경사를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얘는 1보다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자, 크죠. 크지. 여기는 더 크죠. 여기 수직이 되게 되는 것까지 바로 옆에까지 달라붙으면 기울기가 100까지도 가능하잖아. 1000도 되고 뭐. 그러면 답은 이 영역의 답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기울기 m이 커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사이에는 어떻게 기울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지. 이 기울기가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더 가팔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숫자만 보고 답 찾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m은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3보다 m은 작아야 된다라는 형태의 답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 기준으로 무한대가 되는 수직이 되는 수직선 기준으로 이쪽은 커지는 방향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여기서 여기로 간다라는 말은 여기서 일로 간다라는 의미랑 같아. 그래서 끊어져 답이. 해서 요렇게 쉽게 나와주면 좋고 숫자만 보고 답 찾으면 안 된다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려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 중에서 수직선 Y축이 평행한 게 있나 없나. 있으면 조심. 여기는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게 얘는 Y축과 나란한 수직선이 없죠. 얘는 그냥 답 찾으면 된다라는 의미고 두 개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도형에서 엄청나게 좀 자주 쓰이게 될 겁니다. 일단 공식을 뭐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오른쪽 페이지에 공식 유도 과정이 나오거든요. 원리를 설명해 보면 이걸 다시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얘를 이제 그 ABC를 미지수가 아니라 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예를 들면 뭐 2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이다. 그 다음에 여기 x, y는 5, 4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직이 되면서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얘를 직선으로 표현을 하자고. 얘를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이 직선이랑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H의 점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H점이랑 P점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고리는 계산이 가능한 거고. 말로는 쉽지만 ABC를 가지고 유도하는 과정은 조금은 지저분하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울기가 수직이 되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표현. 이 직선이랑 기울기의 그 두 직선의 교점을 표현. 얘랑 얘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 D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유도 과정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하는구나. 그 거리는 반드시 암기는 자동으로 됩니다. 워낙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AB는 여기 개수죠. 여기 이왕 적은 김에 숫자 갖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X 개수, Y 개수를 가지고 분모에는 A 아니죠. 2, 3으로 하자 했으니까. 여기에는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거리니까 절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으세요이기 때문에 2 곱하기 5가 되고요. y 자리에다가 4를 넣으세요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가 되고 마지막에 더하기 4를 해주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점이랑 직선에 대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안 풀어도 상관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중학생한테 얘 점 3개의 좌표를 알려준 다음에 이거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중학생이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굳이 뭐 수학 잘하는 우등생 아니어도 중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다음 문제를 푼다. 땡겨서 생각을 해도 되고, 이 전체 사각형에서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좌표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니죠. 좀 길긴 하겠지만, 그래서 중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림은 아마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선 공식 혹시 기억납니까? 사선 공식. 요즘 보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요? 공식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 본 적이 있는가 해서. x1, y1, x2, y2 이 세 점에서 넓이는 2분의 1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한 데서 곱한 거 빼고 곱한 거 빼고 곱한 거 빼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그러면 사선 공식도 가끔 좌표로 있을 때 지금 이 그림으로 푸는 계산 방법이 너무 귀찮아. 그럴 때는 좌표만으로 할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한 개가 이 하나가 원점이라면 많이 줄어들죠, 사선 공식. 그런 경우에 대해서 S는 2분의 1에 뭐 x2, y1, x1에 y2 하나가 원점일 경우는 이렇게 좀 줄여서 적기도 하고, 증명은 이과 고등학교 가서 고2 가서 증명은 하게 되는데, 뭐 중고등학교 고1까지만 해도 얘를 증명 없이 그냥 좀 빨리 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얘들은 중등 뭐 경시나 좀 선행하는 애들은 대부분 한 번씩 보았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 부분에 중3 때 어떤 넓이를 배웠네. 삼각형에서 그 각을 알고 있다면 여기 각이 세타다, 여기가 A고 B다.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넓이는 2분의 1의 AB의 사인 세타다, 이런 형태로도 표현을 했었고, 이거는 뭐 배운 지 얼마 안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거를 하나 또 추가를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좌표로 표현이 되어 있다,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좌표가 나와 있으면 이런 그림 또는 좌표에 의한 사선 공식 이런 거 쓰지 않고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두 점을 이루는 이 거리는 점과 좌표, 평면 좌표에서 거리 공식으로 두 점의 거리는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앞에서 D랑 여기 D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글로 적을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BC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얘를 직선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죠. 직선으로 표현한 다음에 A점이라는 떠있는 이 점이랑 X1, Y1 이 점이랑 얘를 직선으로 표현했더니 AX에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랑 얘가 이루는 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삼각형 기준에서는 높이랑 같잖아요. 우리가 방금 거리 공식으로 보았던 이 거리 D가 이 점, 이 점은 이 삼각형에서 높이 역할을 해줄 테고,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BC를 밑변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점이랑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H를 구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이런 방법으로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에서 여기가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는 경우 이거 내려가지고 여기에는 뭐 K, 여기에는 X, 여기에는 7 마이너스 X, 얘랑 피타 써서 K 표현하고 얘랑 써서 K 표현해가지고 X 먼저 결정, 그거 가지고 K 결정, 이런 형태도 한번 본 적이 있을 테고, 지금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만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좌표에서 원점으로 풀 때 이거는 뭐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증명은 책에서처럼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선 공식에서 x3, y3 자리에 0을 대입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문이과 통합돼서 아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하 벡터 파트에서 또 증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증명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알게 되면 왜 도움이 될까? 얘가 좌표축 위에 있지 않고 떠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4,2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2,5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1,1이라고. 그러면 새로운 좌표축이 아니라 원래 좌표축이 이렇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면, 이 상황에서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 아, 이거 사각형 다 쳐가지고 중학교식으로 풀어볼까? 아니면 얘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리 공식을 써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럴 때 얘를 당겨버리면 어떨까? 좌표 요 삼각형을 여기로 붕 당겨버리면, 그러면 이거 삼각형을 얘가 원점이 오도록 이렇게 당긴다라는 말은 좌표축을 다시 그려보면 얘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될까? 1,1이 뭐로 변신하겠다? 0,0이 되고 1씩 줄여주면 되니까 3,1이 되고 얘는 1,4가 되니까 두 점이랑 원점이네.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에, 자, 기억할 것은 마이너스고요. 크로스로 x랑 y랑 곱합니다. 1. y랑 x랑 곱해요. 12. 빼면 마이너스 11인데 여기 절대값이 있죠. 그래서 2분의 11이 된다.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명 도움이 됩니다.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떠 있는 거다 구해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넓이 많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여기로 당기자는 소리입니다. 당기면 아마도 이런 정도로 당겨진 좌표 가지고 넓이를 구할 텐데, 얘랑 기억할 게 뭐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 크로스 할 텐데 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들어갈 테고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여기 x 좌표랑 여기 y 좌표, 여기에 y 좌표랑 여기 x 좌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직선 이런 공식으로 좀 빨리 풀 수가 있다. 공식적인 교과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건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가 되는 모든 실수 K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2,3을 기준으로 거리가 2가 되는 게 여기도 있을 수도 여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그래서 아마 K는 2개가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그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리 공식으로 써보면 이 형태를 굳이 분수를 유지할 이유는 없겠죠. 식을 정리하면 4를 곱하면 4y는 3x의 2k다. 한쪽으로 몰아서 다시 적으면 3x-4y 2k는 0이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두고 얘랑 뭐랑 2,3이랑 거리를 구해봅시다. 거리 d는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 4를 제곱해서 루트 속에서 더하면 3의 제곱,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나중에 5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 절대값하고요. x 자리에 2를 대입합시다. 얘를 붕 여기에다 대입을 하니까 6이 되고요. 3을 여기에다가 붕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더하기 2k가 된다라는 형태죠. 분모가 5가 아니까 분모를 여기로 넘겨서 다시 적어보면 10이 되고 절대값에 2k-의 6이다 라고 보시죠. 약분해서 적어도 되고요. 바로 정리를 약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절대값에 k-3은 5가 되고 k-3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k는 3을 넘기니까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 더하면 8이 되고요.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풀이에 있는 걸 먼저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의 수직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를 구할 수는 있겠죠. 넘기고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된다. 해설을 굳이 보는 이유는 이 한 줄 때문입니다. 일반형으로 고치면 이라는 거. 거리 공식할 때는 일반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둔다 한들 일반형으로 고쳐서 거리 공식으로 쓸 것이다. 아까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일반형 고치고 나서 0,0과 거리를 쓰게 되면 뭐 k가 쉽게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y를 넘기면 되긴 되겠죠. 다시 적어보면 3분의 4x의 마이너스 y에 더하기 k는 0이다. 분수 달린 상황에서 제곱하는 것은 엄청 귀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넘겨서 이 식이 나온다 해도 항상 분수가 좀 없는 형태로, 왜냐하면 제곱하고 루트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 형태 개수를 가지도록 좀 정리를 해서 거리 공식으로 대입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이거 의외로 고등학생 뭐 하다 보면 잘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 직선이 있고 평행한 직선이 있다. 근데 거리라는 게 여기에서 거리를 측정해도 어디에서 측정해도 거리는 다 같잖아. 수선이 같아요. 초사에 나오죠. 그럼 같으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거리 공식을 쓰나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거리 공식을 쓰나 이 거리를 구하는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냥 아무 점을 잡아도 된다라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 아무 점을 할 거면
하나가 0이 되는 x절편이나 y절편이 그나마 쉽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봅시다. 어느 점을 잡았나요? 0,5를 선택했네요. 대부분 y절편이 많이 쓰이죠. 뭐 상관없습니다만 여기 y에다 0 넣어서 x절편으로 한번 고집을 피우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y가 5가 되는, 여기서 아무 점을 잡은 게 보다 0,5다. 아무 점을 잡은 게 0,5다라는 거. 편한 거. 0 하나 있으면 어떤 게 장점일까? 거리 t 구해볼까요? 이 부분은 도움될 게 없죠. 여기에서는 루트에다가 a제곱, 2의 제곱이랑 y의 개수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얘는 도움이 안 되는데 대입을 할 때 좀 도움되죠. 0을 대입했더니 여기가 없어집니다. 0이 되고요.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요거 한 개 도움받고자 여기 0이 있는 거를 좀 골라서 쓰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편이 좀 편하다. 그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얘는 루트 5가 되고 10이 되니까 유리화를 하면 2루트 5가 된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다. (21분)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저기 뒤에 가서 대칭할 때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도와볼게요. 답에 보면 답이 두 종류입니다. 뭐뭐뭐뭐뭐뭐 또는 뭐뭐뭐뭐뭐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 일반적인 직선.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L1, 여기를 L2라고 할 때 그냥 여기를 L1, L2다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답이 뭐냐 그러면 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각의 이등분선 여기에서 이거 노란색 이렇게 되어도 얘를 이등분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도 이등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두 개입니다. 얘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얘도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문제인데 여기 L1, L2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타내 보면 이 별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 합동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부터 수선을 내리면 얘 둘이가 합동이 됩니다. 왜?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 각이 같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는 공통변이 돼요. 그래서 RHA에 의해서 합동이다. 그러면 우리는 각이 이등분 된다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같다를 구해보자라고. P점이 어떤 점이 있어. 어딘가 있겠지. 좌표 평면에. 그 점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L1까지의 거리랑 L2까지의 거리랑 둘이가 같아요를 나타내는 x, y를 구하는 것이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결론은 거리 공식을 써야 되겠죠. x, y랑 얘랑 거리 공식. 요거 잠시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L2는 연장해서 이렇게 생겼고 L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노란색이 이쪽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그림상으로는 한 이런 정도에도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얘랑 같이 구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에서는 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 두 개가 같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x, y에서 L1, L2에 대한 거리를 표현을 해봅시다. 이 1이니까 이제 루트 5라고 바로 적고요. xy를 xy 대입하니까 이건 그대로 되겠네요. 2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 2니까 절대값은 5가 되고 xy 바로 대입하면 x 플러스의 2y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약분하고 나서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fx랑 gx랑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뭐를 의미를 할까? 그러면 fx는 뿔마 gx일 때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 두 개 있을 때는 한쪽은 그냥 풀어버리고요. 한쪽에만 절대값 씌워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절대값이니까 답은 여기로 가볼까요? x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의 1은 뿔마의 x 더하기 2y의 마이너스 1이다. 더해서 한쪽으로 정리, 빼서 한쪽으로 정리하면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왜 답이 두 개인가? 두 직선에서 예각 부분에서 가로지르는 거 하나, 둔각 부분에서 가로지르는 거 하나, 90도면 뭐 45도 45도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하나,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고율 문제에서는 얘랑 얘의 절대치가 얘랑 얘의 절대치랑 같게 만들어서 분모에서는 혼란이 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 학교 문제 정도까지만 해도 대부분 대칭 형태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고 있죠. 이 둘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식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형편이긴 합니다. 자, 책에서 요구하는 풀이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볼 때 B점이랑 C점을 가지고 얘를 밑변으로 만들겠다라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BC의 우선 길이를 구합니다. BC 구하니까 2루트 3이다. 얘를 밑변으로 보자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BC 방정식을 알아야지 수직이 되는 걸 구할 수 있을 테니까 BC의 방정식은 수직이란다. 거리공식을 써야 되니까요. BC 방정식은 정리하고 나서 일반형 바꾸니까 이렇게 깔끔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높이를 알기 위해서 저기 떨어져 있는 외딴점 2,5와 BC의 방정식을 어떻게 거리공식을 쓰니까 높이가 쉽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형태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BC 구해놨고요. H랑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식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 하나를 원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C를 한번 당겨볼까? C를 왼쪽으로 한 칸 당기게 되면 얘는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점 좌표는 1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네 위로 4칸 당겨볼까요? 위로 4칸 올리게 되면 얘는 6이 되고 위로 4칸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B점과 C점은 1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간다? 0,0으로 당겨지겠죠. 파란색만 가지고 우리 답 한번 찾아볼까요? 2분의 1의 절대값 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 x랑 y랑 마이너스 4, 9, 36 6이랑 1이랑 크로스로 빼기 6 했더니 뭐가 되느냐니까 42 마이너스 40인데 절대값이니까 42가 되고 2로 나누니까 21이 되더라.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전에서 유도 과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면 좌표 평면으로 구할 때는 반드시 원점 당겨서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게 필요하다. 2, 3분 정도는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푸는 것까지는 이것도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314도 땡기지만 315가 좀 더 땡기네요. 315 한 개만 풀고 넘어갑시다. 직선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그대로 많이 적용이 돼요. 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제일 많이 쓰는 건 거리 공식, 앞에서 봤었던 거. 그 다음에 직선은 접선일 수도 있고 뚫고 지나가는 선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원의 정의,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를 원이라고 한다. 원을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원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면 어떤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원의 정의는 한 정점, 중심이 되겠죠.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정점을 중심이라고 이 거리들을 다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하자. 자, 뭐 기본형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반지름이란 표현은 x제곱 y제곱은 여기 루트 씌우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루트 씌우면 원점이랑 x, y의 거리가 되고요. 여기는 r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표준형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중심이 a, b다.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a, b다.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있대요. 어떤 점들이. 그 점들이 x, y다. 얘가 원위의 점이다. 중심이다. 그러면 지금 표현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도록 r이 되도록 만들어준 x, y의 점들의 모임을 표현을 해보자. 거리가 뭐가 되겠다? x-a 제곱에 y-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해주면 r이다. 여기에서 양변 제곱한 게 이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의 공식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원위의 점이랑 중심이랑 거리가 반지름이에요를 식으로 표현한 걸 뿐입니다. 일반형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식을 연립해서 찾을 때 말고는 쓸 일은 별로 없고, 전개를 해서 이 식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식 구할 때나 쓸 텐데, 그때는 뭐 그 문제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세 번째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가 지름의 양 끝이라는 거 보면 AB에 대해서 AB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해보게 되면 얘 둘의 중점을 찾아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랑 얘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서 너를 반지름으로 하겠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방법 1에 대한 이야기겠죠. 방법이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은 저기 아래에 있는 그림 반드시 도움되는 공식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좀 수평적으로 해놨는데 뭐 마찬가지 의미니까요. 살짝 경사를 한번 주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런 형태로, 자 여기를 A 점의 좌표가 x1, y1이 되고 여기가 B, x2에 y2다.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중심이 아니라 이런 점들이 궁금한 거예요. x, y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얘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도 가능하죠. 이 점도 마찬가지로 원위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점들은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하니까 얘가 빗변이자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성질 한계가 딱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A, B 여기를 뭐 할까? 뭐 이름이 P 해놨네요 책에서.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힌트가 한 개밖에 없어요. PA랑 PB가 수직이구나. 그렇다면 기울기를 곱하면 서로 -1이 되겠구나. 그 힌트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거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수직이니까. PA를 기울기를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x-의 x1, y-의 y1이랑 x-의 x2, y-의 y2 곱하면 -1이 돼요 라는 거죠. 곱하고 넘겨봅시다. 그렇다면 y-의 y1
y-의 y2는 마이너스의 이제 얘를 등호 안쪽으로 다 넘겨 보니까 x-의 x1 x-의 x2 더하기 는 0이라는 형태로서 접근하기에는 좀 암기랑 잘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양 끝점을 알고 있어요, 얘를 지나는 원을 만들고 싶어요 하면 이 공식을 써서 하자. 이유는 뭔가?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지름의 양 끝까지가 수직이에요 를 식으로 표현했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한 번도 안 본 공식이라면 신경 써서 몇 번 외워보고 문제 풀면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 개념 익히기,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가볼까요? 간단한 거는 책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중심이 주어져 있고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얘는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대입을 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책에서는 대입을 하고 있죠. 중심이 여기에요 라고 해서 원의 식을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이 1,6을 지난다고? 그러면 1,6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 대입해서 r제곱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거리, 두 점의 거리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거리 제곱은 1이랑 2니까 3의 제곱, 그 다음 6, 3이니까 3의 제곱에서 18, 반지름이 거리 제곱이 18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씌워서 3루트이다. 이렇게 찾고 나서 중심을 이용해서 식을 한 번에 결정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이게 일반형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한 개밖에 없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별표 칠 정도 내용은 아닌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러면 제일 귀찮죠. 이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엄청 풀기 싫은 형태입니다.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고 C점이 여기에 있는데 별로 규칙성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라면. 마침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이거를 좋은 방법을 써서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우리 외심을 배웠잖아요, 앞에서. 얘를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을 찾고 여기에 대해서 수직 이등을 찾아서 그걸 다시 교점을 찾아서 너 중심이구나,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점을 찾았다면 얘랑 거리를 찾아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겠다, 못 풀 건 아니죠. 이게 더 긴 것 같아, 근데 연립보다. 그럴 때서 차라리 연립이 낫다. 그래서 그럴 때는 원의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두게 되면, 대입했을 때 여기를 A랑 B랑 두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 답 중에서 A제곱, B의 제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할 때는 뭐가 좋다? 일반형이 낫다. 차라리 X제곱, Y제곱 다 전개해봐야 X항 한 개, Y항 한 개, 상수항 한 개 있을 테니까 미지수 3개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 두고 이 세 점을 넣으면 ABC에 대한 식이 1차인 연립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대입하면 2차가 3개 나와요.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일반형에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나온 식을 귀찮지만 3개를 연립해서 개수를 3개를 결정을 지어서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점이 y좌표가 같다, 그런 경우에서는 수직 이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을까요? 라는 힌트를 쓸 때가 조금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연립이 조금 낫다라는 게 그냥 개인적 주관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학교 시험에는 설마 안 내겠죠? 그냥 단지 연립하는 산수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형이 필요한 형태와 일반형이 필요한 형태 두 개를 그냥 예제처럼 보여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원의 중심이 1,b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형태겠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 적고요, y제곱에 더하기 8y 적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 1이 필요하고,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 16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도 17을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면 여기는 x-1의 제곱인 거고, 얘는 y 더하기 4의 제곱인 거고, 중심의 x 좌표는 1이 되고 중심의 y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부분은 반지름 제곱인데요, 반지름이 3이라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얘는 9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심이 얘가 b가 되고요, a랑 넘겨보면 9, 여기서는 a는 8이 되려나, b도 구할 수가 있고, 원의 식을 만들어보자,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보자 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요 한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을 하려 그러면 이 형태가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에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가 현재로서는 제곱 형태가 아닌 어떤 수의 식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이 0이 되게 되면 얘는 점이 되어버리죠. 원이 아닙니다. 음수가 되면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도형이 될 수가 없겠죠. 만족하는 xy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네모 부분이 반지름에서 r의 제곱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상수 부분이 양수이어야지만 원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 만들고 오른쪽으로 다 넘긴 4-k라는 이 문제에서 이 식 부분이 0보다 커야지만 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수원은 좀 노린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공식을 연습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냥 낮게 풀이보다는 바로바로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0,4하고 4,1을 지름이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는 x-에 더하기 y-에 y-는 0이다. 이런 형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뭐를 대입해야 되는지는 감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는 x니까 당연히 x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공식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그럼 여기 x 좌표는 0하고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랑 4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랑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만 놔둬도 되는데, 우리는 원의 식을 결정을 지을 때는 대부분 제곱 형태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를 전개하면 y제곱에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이 되겠죠. 넘겨서 마이너스 4 하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더하기 4가 필요하고 여기 더하기 4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도 공짜로
8을 해줘야지만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제곱 형태로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5가 되겠다. 5를 뭐 굳이 루트 5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식이기 때문에.